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아프리카에서 감자 한 알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감자가 바로 한국 덕분에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도, 일본도, 미국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내전, 폭동, 강도 사건까지 겪었습니다.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기술자들이 위험에 처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농업용수와 식순환을 해결하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과 자립의 씨앗을 심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CNN 기자 데이비드 밀러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기자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1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돌며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해 왔습니다. 내전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빈곤에 허덕이는 남아메리카,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태평양 섬나라까지 저는 언제나 세계의 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는 달랐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원조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단기적인 지원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물을 하나 파주고 쌀을 몇 포대 기부하는 식이죠.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7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바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 그것도 감자로? 솔직히 말해 한국하면 반도체, 자동차, K-팝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농업 원조라니? 저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한 홍보성 프로젝트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원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저는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관계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라버린 강바닥, 먼지투성이 도로, 그리고 나무까지 몇 개로 지어진 허름한 집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국에서 온 농업기술자 김영석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7년 동안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밀러 기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는 저를 마을 외곽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마른 황무지였던 곳이 푸른 감자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감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테프, 양파, 마늘 등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활기차게 움직이며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트럭에 감자를 실었고 어떤 이는 가족들과 함께 감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감자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고산지대 감자 품종과 관계 시설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감자 씨앗을 나눠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토양 개량부터 종자 개량, 관계 시설 설치, 농업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한 겁니까? 김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원조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를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점을 가장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때 김 박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사실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한적한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의 황량한 들판,
한국 기술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감자를 수확하며 활짝 웃는 농민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중 몇 장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불타버린 창고, 깨진 유리창, 놀란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김 박사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3년 전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사진 속에는 무너진 관계 시설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프로젝트 시작 후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관계시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감자 농사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점차 기술을 익히면서 스스로 경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듯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전이 터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내전이요? 네.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충돌이 심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위험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투가 확산되었어요. 총성이 들리는 날이 늘어났고 일부 마을은 정부군과 반군이 번갈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그때의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전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류가 막히면서 우리가 주문한 장비도, 농기구도, 심지어 식량까지 제때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며칠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자밭은 유지되고 있었고 관계시설도 완공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주민들이 다급하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관계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가 묻자 김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인근 마을 주민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감자를 재배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배급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본 인근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왜 우리 마을은 지원을 받지 못하나? 그런 불만이 쌓였던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주민들이 몰래 내려와 관계 시설을 부쉈던 것이죠. 물을 공급하는 주요 파이프를 끊어버리고 펌프를 훔쳐갔습니다. 감자를 수확할 시기가 코앞이었는데 농업용수가 끊기면서 농작물들이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고 기술자들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이나 군대에 신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치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긴장감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김 박사는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마을 대표들을 불러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자 농사가 성공한 마을 사람들도 불만이 컸고 일부는 보복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싸우는 대신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한 마을에서 성공한 후 점차 주변 마을로 확장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내전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속도가 늦어졌고 그 사이 일부 마을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자 재배법을 전수하고 관계 시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김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왜 너희랑 함께해야 하느냐며 의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감자는 기후 조건이 비슷한 다른 마을에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가진 기술을 공유하면 그들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다니 무슨 뜻입니까? 보통 원조 사업에서는 너희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기술을 공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대신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 배우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략이 통했습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젊은 농부들만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짜로 기술을 가르쳐 줄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함께 밭을 일구고 감자 재배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이웃마을 사람들도 함께 감자를 재배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설을 부수고 훔쳐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준 마을보다 더 큰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원조 방식입니다. 단순히 물자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전수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김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기술이요? 네. 감자 품종 개량, 관계 시스템, 비료 사용법까지 우리는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수확량이 급증했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잘된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자 수확량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거나 소규모로 지역 시장에 판매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 감자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즉,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감자가 많이 나오니까 다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감자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자를 재배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지역 시장에서는 감자가 넘쳐났고 주민들은 감자를 팔아도 예전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감자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감자들을 어떻게 팔 것인가? 김 박사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감자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우리가 생산한 감자로 감자칩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감자칩이요? 네. 감자가 과잉 생산되면 일부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자칩처럼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은 생감자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자 판매를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당시를 떠올리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주민들은 감자는 삶아 먹거나 요리하는 식재료일 뿐 과자로 만든다는 개념이 생소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감자칩 제조 기계를 가져와 간단한 공정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만든 감자칩을 나눠주며 맛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워했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달고 짭짤한 맛에 금방 빠져들었어요. 어른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한국에서 감자칩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원을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안에 작은 감자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초기 설비를 지원했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감자를 가져와 가공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감자칩은 어디로 팔려나갔습니까? 김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슈퍼마켓과 카페였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빠르게 시장에 진출했다고요? 네. 사실 에티오피아에는 수입 감자칩이 있었지만 현지에서 생산된 감자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Made in Ethiopia라는 점이 큰 강점이 되었죠. 더욱이 한국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응답했습니다. 감자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 것이네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감자를 단순히 키우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 프로젝트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한 것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원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제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주변 마을에도 영향을 주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을은 어떤 모습입니까? 김 박사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직접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걸었을 때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활기로 가득한 작은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주민들이 감자를 선별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아이들이 감자칩을 봉지에 담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감자칩이 아디스아바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수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유통망을 연결해주면서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웠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때 마을 주민 한 명이 김 박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아멜라라는 농부였습니다. 아멜라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짓더니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자 농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매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원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며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개발 원조의 방식이구나. 많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해왔지만 대개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을 주거나 물자를 보내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조를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한국이 걸어온 길을 이제 이들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언젠가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심은 것은 감자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CNN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제 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 아래에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조의 방식이다. 우리도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한국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에티오피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감자 기술을 배운 농부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부나 외부 지원 없이도 감자 재배부터 가공, 유통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로 선출된 아멜라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고 나아가 다른 마을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자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이들 중 일부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생계를 걱정하던 그들이 이제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멜라는 감자칩 봉지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자로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심은 변화의 씨앗은 이제 스스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심은 씨앗이 이제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감자를 심어준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자립의 기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더 큰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움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